인천에서도 잘 나간다라는 청라나 송도가 집값이 좀 빠진다라는 소식이에요. 그전에는 세종시가 또 하락을 했고 또 그전에는 대구시장이 또 하락을 해왔기 그렇죠. 때문에 이 하락하고 있는 지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전방위적으로 전국이 또는 서울 수도권까지 영향을 줘서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현재 이 하락하고 있는 지역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그렇죠. 서울 수도권이 어떻게 특징이 다른지를 좀 비교 평가를 하면은 그렇게 이제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네. 부분을 좀 짚어드릴 필요가 있어서 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이렇게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청라에 이어서 인천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송도까지도 굉장히 좀 싸늘해지고 있다라는 거고 또 오늘 이제 어제 뉴스 기사를 봤더니 1원이 2억씩 떨어졌지.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송도까지도 이런 집값 하락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 작년부터 송도를 좀 인천시장을 보게 되면 일단은 분양 물량들이 미분양이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네네. 일단은 미분양이 나기 시작한 것과 그 다음에 또 맞물려서 대출까지도 또 안 나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인천시장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좀 됐던 거죠. 지금 신규 공급이 나온다 하더라도 분양이 잘 안 됐으니까. 근데 이 여파가 지금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갈 것인지를 놓고서 다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인천이 왜 이렇게까지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보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제 공급 쪽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대구하고 세종시가 이제 먼저 가격이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이제 많은 영상들도 올라와 있고 저희 영상 말고도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 올라와 있듯이 집값을 잡는 방법은 공급이 정답이에요. 네. 이거는 뭐 명확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 공급도 인천시장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이 안 돼서 계약 해제가 속출한다. 네, 라는 그렇죠. 타이틀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네. 결과적으로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수요는 풍부한데 이제 대출이 막히면서 일부 대출이 안 되시는 분들만 계약이 해지가 되는 줄 알게 하는 그런 이제 그 타이틀의 뉴스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잠시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인천 지역이 앞으로도 이제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그 입주 물량도 엄청나지만 청약 물량, 앞으로 이제 분양하는 물량들도 엄청나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인천 쪽에 지역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송도에서 신규 분양 가격은 웬만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작년 11월 달에 분양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분양했던 가격과 올해 2, 3월 달에 분양을 했다라는 가격이 올해 게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매번 할 때마다. 네네. 근데 송도는 경제 자유구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이제 분양가가 계속 높게, 아무래도 시공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높여야 자기네들 수익이 높아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분양가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게 분양가가 9억이 넘어가 버렸죠. 그렇죠. 그러면서 중도금 대출 자체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아예 미분양 사태가 좀 속출하게 된 상황인데, 봤을 때 인천이 지금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은 상태까지 돼버리다 보니까 네. 엎친 데 덮친 격이 돼버렸죠. 네네. 그래서 이 입주 물량들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서울 같은 경우에는 3년간의 필요 물량이 한 14만 가구 정도가 필요한데 반해서 3년간 입주 물량이 4만 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간의 누적된 부족분이 10만 가구 정도나 굉장히 많은 물량이 부족한 상태인데, 반면에 경기나 인천,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 지금 빨갛게 보이는,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들이 이제 입주 물량들이 좀 과잉이 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한 4만 5천 가구가 과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한 4만 8천 가구 정도의 과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좀 특징이 있는 게 네, 이 경기도라는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기도에 3년 동안 필요한 물량이 20만이에요. 네, 근데 20만에서 4만 5천이 과잉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3년간. 그렇죠. 근데 인천이라는 시장은 경기도 전체에 비해서 그 범위가 상당히, 물론 인천 자체가 크긴 한데 네, 경기도와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필요한 물량이 4만 2천 가구인데 네. 9만이니까 너무 과잉. 지금 저도 이렇게 비율로 계산을 해보니까
경기도의 수요하고 이런 입주 물량 같은 경우 한 20% 정도가 오버가 된 건데 그렇죠, 그렇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2배잖아요. 그렇죠. 200%잖아요. 그렇죠. 아, 10배나 차이가 나는 거죠. 네네. 10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런 상황이 돼 있고 대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구의 뭐 공급 필요 물량은 한 3만 3천인데 7만 가구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취약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 인천시장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율이 되게 높은 그러네요. 거고, 네. 거기다 이제 충남까지를 더하면은 충남도 음. 3만이 앞으로 3년간이니까 1년에 1만 가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3년간 2만 2천 가구가 공급이 과잉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이, 그것도 네. 분양 물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입주 물량이 입주 물량이 그 정도라면은 네. 매매 시장도 이제 출렁일 수밖에 없지만 음.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지만 전세 시장도 그렇죠. 집이 남아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이제 약세를 보이거나 안정을 찾는 그런 기조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3년간의 이제 수도권의 주택 공급량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천 지역 포함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경기도 쪽에서 경기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넓은 지역 중에서 서울에서 보면 북쪽과 북서쪽 그러면 양주나 파주 같은 경우 이 지역이 한 3년간의 이런 입주 물량들이 좀 집중이 돼 있습니다. 양주는 그 양주에 보면 옥정 신도시라고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22,440가구 정도가 3년간에 이제 입주 물량이 들어올 예정인 거고 파주 같은 경우에는 파주도 굉장히 운정 쪽이라든지 파주 안에 계속 공급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8,300가구 정도. 그리고 이제 이 정도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인천 쪽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습니다. 인천에. 그러네요. 네. 그림만 봐도 빨강으로 이제 색칠이 돼 있네, 아예. 그렇죠. 아예 좀 많이 밀집이 돼 있고 인천도 서구, 부평구, 중구, 연수구 그냥 인천 안에 있는 대부분 지역들이 좀 골고루 이렇게 입주 물량들이 좀 집중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인천에서 지금 위쪽에 보면 청라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정동 같은 경우가 이 지역만 하더라도 거의 한 3년 동안에 지금 한 8천 가구 넘게 지금 이제 입주가 들어올 예정이 잡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송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송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4,100가구 정도가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지역들이 한 3년간은 좀 이런 영향을 입주 물량에 대한 공급 물량에 따라서 아무래도 물량 공급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집값이라든지 임대 가격에 좀 영향을 계속적으로 좀 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이제 뉴스 내용을 좀 검토를 해봤는데 네. 이 송도만 따졌을 때도 올해와 내년에 입주 물량이 약 5만 가구가 초과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그래프에 나와 있는 거는 입주 네. 물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입주 물량 말고 분양 받으려고 분양 신청하는 물량이 2025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간 18만 5천 가구가 계획돼 있고요. 앞으로. 그래요. 그다음에 2030년까지 네. 40만 5천 가구가 계획이 돼 있어요. 자, 40만 5천 가구가 계획이 여기에 새롭게 집이 들어선다면 양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40만 가구 정도 되면은 1기 신도시가 한 29만에서 한 30만 정도 되거든요. 네. 1기 신도시 다 합친 게. 네네. 그러면 30만 가구가 넘는 만큼이 앞으로 거의 10년간, 8년간이죠. 8년간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럼 입주 물량 자체가 굉장히 상당한데요. 이게 어느 정도 물량이냐면은 서울에 네. 1년에 필요한 물량이 입주 물량이 네. 한 4만 8천 가구 정도 돼요. 약 5만 가구. 네네,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인천 지역에 그 공급된 물량이 40만 5천 가구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에 8년간 공급할 거를 2030년까지 네. 인천에만 공급을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게 송도가 지금 최근에 가격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공급 물량, 물리적인 공급 물량도 중요하지만 네. 심리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그렇죠. 4월 말까지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좀 확인해 보니까 주택 가격 심리 지수가 매수세와 매도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매도세가 70인데 네. 매수세가 3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네. 매도를 하려고 하는 심리가 네. 70인데 네. 전체. 네. 근데 매수가 3밖에 안 되니 매수가 따라주지 않으면 그렇죠. 가격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그렇죠. 매수세가 약하면 공급이 많아 보이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이제 되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이 송도 지역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조금은 좀 다른 게 네.
앞으로 뭐 2030년까지 40만 가구 인천에 공급된다. 네. 이게 다 송도에 공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역별로 또 송도 같은 경우는 네. GTX 호재도 있고 네. 인천 지하철도 있는 지역과 음. 또 거기서 이제 역과의 거리가 먼 지역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아요. 많이 나죠. 예를 들면 동탄 같은 경우도 네.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와 아예 비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가 한때는 한 3배 가까이 차이가 났어요. 같은 평형인데도. 그렇죠. 그 정도로 차이가 날 정도라면 인천 지역대에서도 공급이 많이 되면은 지금 앞으로 공급될 지역들이 이제 그 택지를 개발해서 빈 땅들이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들이 지금 보면은 네. 역에서 좀 먼 지역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에 있는 지역들은 조금 가격 조정을 받겠지만 그 추세가 계속적으로 꺾이는 추세가 이어지진 않을 거다. 네. 한 원래를 포함해서 2, 3년 정도는 좀 약보합세로 계속 이제 흐름을 타겠지만 네. 한 2, 3년이 지나고 나면은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시장 가격에 도달을 하고 네. 그때부터는 다시 뭐 GTX 호재라든지 교통 호재라는 이 특별한 호재에 의해서 다시 반등하는 네. 그런 흐름을 보일 거기 때문에 순수 투자 목적으로 이제 송도를 투자하셨던 분들은 빠른 시간 안에 빠져나올 수 있으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최저가로 내놓아서 그냥 빨리 처분하고 나와서 네. 좀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 상급지로 옮겨 타는 전략이 좋고요. 네. 송도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은 네. 3년 버티고 나서 다시 회복되면은 뭐 그 사이에 내가 팔지만 않으면 손해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네. 인천 송도라는 곳이 인천의 가장 랜드마크고 서울로 따지면 강남이라고 이제 표현이 될 그럼요. 정도니까 네. 충분히 그 가치는 다시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거는 계속 오르지만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르기도 하고 또 조정을 받고 다시 오르고 반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락할 때 굳이 서둘러서 순수 투자 목적이 아니라면 거주 목적으로 갖고 계신 분이라면 굳이 서둘러서 이렇게 매도하고 조바심 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른 전략을 취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우리 권권대님이 말씀하시는 이 타이밍이라는 걸 내가 이제 계산을 할 때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입주 물량이라든지 공급 물량이라는 걸 보고서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 공급 물량, 분양 물량이라는 건 언제든지 예정된 얘기예요, 이거는. 예정된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입주 물량은 바로 언제부터 이게 입주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현실적인 물량이 계산이 되는 거지만 공급 물량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참고 자료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제가 보는 거는 지금 그러면 이런 매수 심리가 그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타이밍을 잡을 때는 저는 그 미분양 물량 있잖아요. 네. 이게 우리 공급 물량 계산할 때도 지금 분양 물량이나 입주 물량이나 그다음에 미분양 물량을 다 놓고 계산을 같이 보는데 네네. 이 인천에서 미분양 물량들이 자꾸 이 쌓이는 속도가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매수 심리가 약하다라는 소리니까 이런 이 미분양 물량들이 소진이 되는 시점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시점부터는 저는 다시 이 인천 지역에도 매수 심리가 계속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권권대님이 대략적으로 한 3년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해서 보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만약에 이제 지금 여기 뭐 송도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우리 방송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청라 갖고 계신 분들도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드렸던 지금 이 공급 물량에 대한 걸 가지고서 이게 모두 다 막 진리라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청라라든지 송도 같은 경우에는 GTX B 노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7호선 이미 뭐 7호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거고 B노선 같은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그쪽에 역세권에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뭐 큰 걱정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3년을 얘기한 거예요. 3년 그렇죠. 뒤면 이제 개통이 임박하는 시점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그 호재의 영향을 받아서 네. 어느 정도 착해진 가격에서 다시 재상승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마련이 되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자 반면에 네. 자 인천 그러니까 송도 대구 세종과 네. 서울은 참 많이 달라요. 그렇죠. 서울은